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저번 시간까지 목적 찾는 유형의 문제를 2문제까지 풀어봤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유형을 나갈 겁니다. 오늘 풀 유형은요, 주제 추론하는 문제예요. 요것도 목적 찾고 그 다음에 아마 심경과 분위기를 찾는 문제 나오고요. 그것까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약간 상승되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주제를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다룰 지문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저번까지 우리가 풀었던 2문제가 너무 쉬워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고, 내용도 청소년기의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추론하는 문제 유형도 우리가 1학기 때 뉴스능 스타트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지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요 단어 오늘은 약간 많아요. 23개 끝나고 난 다음에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빠르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쌤이 사실 학교에서 원래는 집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좀 준비가 빨리 착착 돼가지고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2시 30분이에요. 오후 2시 30분. 지금 쌤 수업 없을 때 우리 1학년 3반 와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2시 40분에 종이 치잖아, 얘들아. 5교시 종이. 그래서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단어를 하다가 종이 쳐도 크게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말아요. 자,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요 지문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예요. unforgiving이라고 하는 거 보기 전에 우리 요 단어의 원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forgive라고 하는 게 그 원형인데요. 약간 유추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약간 이게 for과 give로 나눌 수 있잖아. give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 라고 하는 거고,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 거죠. 요게 forgive라고 하는 게 용서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용서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닌데,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다, for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다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뜻을 유추를 해봅시다. 자, 여기 forgive에서 나온 단어가 요 뒤에 거 먼저 살펴볼까요? forgiveness예요.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용서하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뜻이고요. 34분인데 종이 아마도 100% 하다가 치겠네요. 놀라지 마세요. unforgiving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un이라고 하는 반대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2번에 deal in이라고 하는 건 조금 생소한 뜻일 수가 있는데, deal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다루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eal with라고 하면 deal with the problem 이러면 그 문제를 다루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with가 아니라 in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요거는 무언가를 사용하다 혹은 무언가를 취급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오늘 나오는 단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그 내신에 나오는 단어들 많기 때문에 오늘 단어 빈칸 없어도 공책에다 꼭 적어두세요. 간혹가다 필기 아예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언제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필기할 거야. 지금 딱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니까. 그래서 꼭 지금 하는 단어들 잘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잔소리 한마디 했어요. 종이에다 꼭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3번의 logic이라고 하는 건요, 논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논리. logical이라고 하면 논리적인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logic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logical이. 자, 4번에 self-centered라고 하는 거는 self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center가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ed가 붙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단어 하나만 알려줄게요. 똑같이 self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ish가 붙었어요. 요 ish는 우리 어디서 봤냐면 child라고 하는 거 알죠? I.
인데 아이 같은 이라고 하는 거 childish라고 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ish예요. 그래서 self에 ish가 붙어서 selfish라고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란 유의어가 됩니다. self-centered와. 자, 그 다음에 5번에 dominate라고 하는 거는요, 지배하다 혹은 무언가를 좌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be true of라고 하는 거는요, 비동사가 붙고 true, 사실인,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사실인 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합쳐지면요, 덩어리로는요, 뭐뭐에도 적용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Same is true of 뭐뭐 이러면 또 똑같은 것이 뭐뭐뭐에도 적용이 되다, 뭐뭐뭐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7번에 adolescent라고 하는 거는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너네들을 뜻해요. 이거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만약에 청소년기라고 하면 adolescent가 아니고 뒤에 t 대신에 ce가 붙어요. 그래서 adolescence라고 하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고 그냥 t가 붙으면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그 청소년이라는 뜻이 되겠죠. 7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8번에 complex라고 하는 거는요, 복잡한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우리 조금 알고 있는 단어로 옆에 같이 써볼까요? 똑같이 com이 들어가는데요. complicate. 잘 이쁘게 써줄게요.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complicated 라고 하는 단어 알죠? complicated, 그거와 똑같은 뜻입니다. 둘 다 복잡한 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9번에 imperfect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perfect라고 하는 건 알죠? 뭐 완벽한, 완전한 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im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요거 우리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특히 쉬운 단어 impossible 알죠? possible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데 거기에 im이 붙어서 불가능한, 반대의 뜻이 됐잖아요. 여기 im도 불완전한 이라는 반대, 완전한 perfect의 반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imperfect라고 하는 단어네요. 10번 in large part라고 하는 거는요, large part가 large가 큰, 그리고 part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큰을 한자로 바꿔봐. 대잖아. 부분, 뭐 대부분의 혹은 뭐 대체로 이라는 뜻입니다. in large part, 대부분, 대체로 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11번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오늘은 좀 중요한 단어를 한번 꼽아볼까요? 다 23개 하고 난 다음에 일단 11번은 진짜 중요. account for 요거는 우리 뉴수능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단어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 입으로 이제 얼버무려 쓰리라고 믿는데 무언가를 설명하다. 얘들아 지금 39분인데 종이 칠 것 같아. 곧 설명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문제 중에 실용문 중에 도표 해석하는 문제 있죠. 뭐 몇 프로 중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 부분은 뭐뭐를 의미한 종이 쳤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네. 도표 해석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뭐를 차지하다, 얼마를 차지하다. 그래서 뭐 account for 뭐 30%라고 하면 무엇이 30%를 차지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문에서는 도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heighte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high 알죠? high는 높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거기에 en이 붙어서 이 en은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fright라고 하는 거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데 frighten이라고 하면 놀래키다 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무섭게 하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high에 en이 붙어서 무언가를 높게 하다 혹은 무언가가 높아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뭔가가 높아지다, 무언가를 높게 하다. 13번도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요 prevail이라고 하는 거는요, 효과를 발하다 혹은
만연하다,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단어 아나요? 도처에 널려 있다, 막 그런 뜻이에요. 혹은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뜻이고요. 우리 질문에서는 맨 첫 번째로 쓴 효과를 바라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거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뭐가 파생됐냐면요. prevail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ent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prevalent 라고 하는 건데 스펠링이 틀렸다. 다시 써볼게요. 미안. prevalent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AI잖아. 근데 이거는 A로 이렇게 됩니다. I가 빠집니다. prevalent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prevail에서 당연히 파생됐으니까 만연한 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널리 퍼진, 무언가가 널리 퍼진,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prevalent라고 하는 단어고요. 요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어디에서 파생되어 왔냐 라고 하는 거는 prevail 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prevalent 꼭 알아두세요.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fellow라고 하는 거는요, 동료 라는 뜻입니다. 뭐 혹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거 알죠? 어디 나오냐면 fellow human being 둘 다 썼네? 약간 족발 같은 건가? 우리나라 말에 족도 발이고 발도 발 뜻하잖아. 역전합과 같이 이것도 fellow human beings, 그냥 동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15번에 acknowledge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뭐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6번에 frail이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랑 비슷한 뜻이냐면 weak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weak. 혹은 조금만 어려운 단어 한 번만 써볼게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fragile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fragile. 이거 우리 미국 같은데 해외에서 뭐가 배송이 되면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해외 배송 오면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막 던지잖아. 그럼 던지면 거기에 이렇게 빨간 딱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잔, 이렇게 깨지는 유리잔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보면 fragile이라고 이렇게 느낌표 fragile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잘 깨지니까 던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거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단어 fragile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frai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약한, 약한 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약한. 그래서 frail이라고 하는 건 weak, 그리고 fragile이라고 읽어요. fragile 이렇게 읽습니다. 와 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creature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물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동물,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18번에 hurt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를 상처 입히다,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hurt. 그 다음 19번에 intentionally 라고 하는 건 우리 intention이라고 하는 건 알죠? 요거는 의도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널리가 붙었어요. ear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겠죠? 의도적으로 혹은 뭐 고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20번에 journey through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journey가 여행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여행하다 혹은 어디로 이동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디로 여행하다, 이동하다. 동사로 뜻으로 우리 지문에선 쓰였어요. 21번 more of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더 가까운 이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문장 해석하면서 살펴볼게요. more of 그냥 어디에 더 가까운 이란 뜻이라고만 알아두세요. 22번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디에서 왔냐면 화살표를 반대로 이렇게 이 maturity라고 하는 건요, mature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텐데 성숙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거기에 ity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뜻이겠죠. 성숙. mature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mature. 거기서 나온 maturity. 이거는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자, 23번은 우리가 앞에 했던 단어 중에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A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accept라고 하는 거 앞에서 A로 시작하는 단어와 유의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긴 단어인데 15번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15번과 23번은 비슷한 뜻, 유의어입니다. 그래서 accept라고 하는 거는요, 인정하다, 똑같이 혹은 받아들이다.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약간 소음이 있어요.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acknowledge, accept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단어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중요 단어만 몇 개 찝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forgive라고 하는 건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ominate도 중요할 것 같고 self-centered라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이제 단어 뜻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be true of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adolescent 요거 complex는 당연히 알겠지? 예, 당연히 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치고 넘어갈게요. imperfect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in large part도 그 다음에 12번 진짜 중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11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prevalent까지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5번 그리고 15번과 비슷한 뜻인 23번도 알아두시고 frail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단어 번호만 치고 그 다음 뭐 intentionally 정도? 그리고 maturity와 mature까지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하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많이 알 것 같고 몇 개는 너네들이 충분히 진짜 이거 정도는 너 알겠지라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치지 않은 것도 몇 개 있으니까 오늘 단어는 꼭 여기 이렇게 내가 빨강색으로 형광펜 친 거 중심으로라도 머릿속에 꼭 담아두길 바랍니다. 단어만 우리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요 접근법, 주제 추론하는 문제를 푸는 접근법 약간 1분 정도만 설명하고 빠르게 문제 해설하고 우리 옆에 단어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아니 답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너무 참는 것도 문제지만 화를 못 참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소한 불만에도 화부터 내고 보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이혜정, 이동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성민이는 갑자기 책상과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리는 교사에게 덤벼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주의가 산만한 ADHD나 우울증과는 달리 화를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소란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폭력 현상이 나타나면 또 민원 문제가 발생되는 것 등등으로 어려움이 좀 덜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체 학생의 20% 가까이가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조절 장애는 정식으로 등록된 질병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와 비슷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2007년 1,660명이던 환자 수가 2011년엔 3,01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가 죽을까 봐 염려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 없이 수용해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양육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인터넷 게임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도 학생들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분노조절 장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23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 지문을 이제 해설을 할 건데, 그 전에 단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같이 살펴봤죠. 뭐와 관련된 영상이었나요? 봤다면 한 단어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와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죠. 뉴스 영상이었는데 내가 이 지문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설명을 하면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뉴스를 하나 찾아가지고 앞에 삽입을 했는데, 이 지문 아까 그 영상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분노를 일으킨다라고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의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분노 사이의 관계를 다뤘던 뉴스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아직 너네들이 뭐 이렇게 다 성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훨씬 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나고 이렇게 좀 이 세상에 저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지문에서 바로 왜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쉽게 화가 나고 더 쉽게 분노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주제를 담은 그런 지문이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살펴봤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린 시절에 왜 더 쉽게 분노하는가, 그 이유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지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 주제 추론하는 문제는 우리가 2학기 들어서 처음 풀어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주제를 도출하는 것은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주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지문을 통해서 이 필자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지문에서는 무엇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 글의 초반에는요, 보통 중심 소재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혹은 한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우리 이 지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 맨 처음, 중간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문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지문에는 초반에는 주로 소재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냐면, 앞에서 이제 쫙 장황한 글을 뭐 예시도 들고 여러 가지 소재도 넣은 문장들도 쓰고 하면서 장황하게 풀어 쓴 내용을 요약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결론을 지어주는 문장이 딱 나옵니다. 그 문장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볼 지문도 맨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어주는, 정리해주는 문장 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무엇인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문장에서는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후반부에 나오는 요약 그리고 결론, 정리해주는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초반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 단어, 즉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요, 주제를 찾는 건 즉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만약에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예시를 통해서 이 저자가, 이 필자가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시를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 즉 예시를 일반화시켜 보면은 주제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우리 지문에서, 오늘 다룰 지문에서는 예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뉴스능 할 때 봤던 지문, 요거 한번 기억나나요? 그 좌뇌와 우뇌, 좌뇌는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우뇌는 이런 걸 담당한다 라고 말했던 요 부분이 우리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 요약하는 문장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지문에서 이 저자가 너가 가정해보아라, 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아라 라고 예시를 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결국에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런 예시의 일반화, 또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근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문장씩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Young children can be quite unforgiving because they deal in logic that is self-centered, unrealistic, and dominated by emotion. 자, 여기 우리 because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어린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unforgiving 할 수 있어요. quite라고 하는 거는 뭐 꽤, 상당히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거 P로 시작하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었는데 pretty, 이쁘다 라는 뜻 말고도 꽤 상당히란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꽤 잘못을 용서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deal in은 사용하다 라고 했습니다. logic인데 논리를 사용하는데 그 논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뒤에서 대절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꾸며줍니다. 요거는 that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주격 관계절이겠죠. 주격 관계절. 그 logic,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logic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요. 비현실적이고 unrealistic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un 요렇게 붙어서 real, 뭐 현실적이지 않은, 그리고 dominat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logic을 쓴대요. 우리 여기다가 한번 요렇게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요. 그 어린아이들의 logic이라고 하는 건요, 세 가지 특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self-centered 되고, unrealistic 되고요. 다른 이성이나 그런 거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변화무쌍한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forgive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용서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the same can be true of adolescents. 그 똑같은 것이요, 청소년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adolescent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로직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the same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에 그냥 밑줄 안 쳐져 있었으면 사실 나 요거 문제 중간고사에 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요게 체크 1에 있는 문제로 출제가 돼서 문제 출제는 안 되겠네요. 이 the same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겠죠.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살펴볼게요.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여기서 한번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r the first time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처음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자, 여기 J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adolescent, 청소년들을 의미하니까요. 처음으로 그 청소년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C라는 게 우리가 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매끄럽게 무언가를 알게 되다 혹은 무언가를 이해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기 우리 that부터 끝까지, leave까지 이렇게 크게 각괄호 쳐볼까요? 요거는 뭐 주격 관계절, 목적격 관계절 그럴 때의 that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앞에 나온 동사인 C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목적절이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that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다, 알다, 알게 되다, 알게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at the adult world is complex, imperfect, and at times unfair까지 이렇게 끊어봅시다. 그 어른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요. 때때로, at times는 때때로라고 했죠. 때때로 공정하지도 않은 거야. 사람들이 되게 부정을 저지른다는 거겠죠. But still, 그러나 여전히, 자, 여기에 걸리는 게 어디에 있냐면, 자, is에 걸리는 거예요. is에 걸리는 것이 complex부터 unfair까지 걸리는 거고, 또 is가 여기 앞에 요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is 요렇게 동사가 있겠는데 그냥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the adult world is a world in which they have to live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걸 보더라도 다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들을.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라는 거는 완벽하지도 않고 되게 복잡하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혹은 책에서 읽어왔던 그런 좋은 세상, 어른들의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그들의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법적으로 한 번만 살펴보고 갑시다. 여기에 in which,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 in which부터 leave까지 이렇게 쳐볼까요? 요거는 여기 world를 수식하는 부사절 입니다. in which라고 하는 거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1학기 때도 배웠습니다. 요거는 장소를 가리키는 관계 부사절이겠죠. 시간이라면 when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장소, 세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키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 관계 부사절입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n which 좀 눈에 선하지 않나요? 육과 할 때 배웠었는데 어디서 있냐면 아빠는 이미 배웠을 텐데 어디였더라? 앞에 페이지였나요? 여기 있었네요. 첫 번째 장에서 144쪽에서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고 그 앞에 that이랑 which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of를 앞으로 끌고 나와서 of which로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럴 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을 텐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in이 앞에 나와서 of which, 아까 of which처럼 in whic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ich를 그냥 여기다가 두고 in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in만 leave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 놔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절이겠죠? 이렇게 목적격 관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in which일 때는 in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되고 할 때는 목적격 관계절,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절이고 in which를 통째로 한 단어로 바꾸보라 라고 한다면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로 쓰고 그런 다음에 명칭은 관계부사절, 장소를 가리키는 관계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is in large part accounts for heightened levels of anger in these early years. 이것은요, 이것이라 하는 거는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겠죠. 앞문장 전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어른들의 세계란 좀 안 좋고 이렇게 매우 복잡하고 되게 다 완벽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런 세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설명합니다. account for 중요한 동사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앞에 쳤었죠. 11번에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heightened는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겠죠? 높아지는 거겠죠? levels of anger. 이렇게 화살표를 해봅시다. 어릴 때 in these early years라고 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분노의 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해설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나오는 분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어린 시절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요. 자기네들이 남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 용서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계속 저항하고 반항하고 쉽게 화가 나는 이유를 이 지문에서는 분노를 무엇과 관계 지었냐면 용서와 관계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as you grow older 너가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forgiveness is more of an option. 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라 함은요, option,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가 어렸을 때에는 쟤 왜 저래? 라고 용서하지 못했지만 계속 나이도 들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남을 용서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분노의 게이지도 좀 더 차차 낮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child logic no longer prevails. child logic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감정에 지배되는 거. 요것이 child logic을 의미하겠죠. 나밖에 모르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러한 child logic, 어린 시절의 논리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우리 prevail이 아까 효과가 없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라고 했었죠. no longer는 뭐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you, 여기서 이제 다음 문장은 어린 시절의 논리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럼 어떠한 논리를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You have a more balanced, realistic view of yourself and your fellow human beings.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여기다가는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칠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 러직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했으니까 어른의 러직에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조금 더 균형 잡히고 그리고 현실적인 가치관, view라고 하는 건 뭐 가치관, 시각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써볼게요. 가치관 혹은 시각. 여기서는 logic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한국말로는 다른 뜻이지만 문맥상 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논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너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fellow human beings는 뭐 동료들, 너 주변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히고 더 현실적인 가치관, 즉 로직, 논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You come more and more to acknowledge and accept the fact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more and more라고 하는 건 그냥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더욱더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come에 걸리는 것이 이렇게 to예요. come to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너가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되냐면 acknowledge가 인정하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accept는 똑같은 뜻이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the fact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이라는 게 뭔데? 라고 우리 뒤에 대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대세 굉장히 여러 가지 쓰임새가 나오네요. 요거는 the fact와 동격의 대절입니다. 우리 그저께 1차 시에서도 동격의 대절 한번 살펴봤었죠. 8쪽에서 여기 있네요. The decision을 동격의 대절로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도 동격의 대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대시 첫 번째 주격 관계절에 있는 that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절에 있는 that 하나 나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격의 대절을 나타내는 that이 하나 나왔어요. that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단어네요. 자, 어떠한 사실을 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는 모두 frail이라고 하는 건 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지내면서 우리가 모두 실수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투성이고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지문을 문제로 낸다면 여기 단어, 문맥상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 A를 이렇게 frail이라고 하고요. B라는 단어에 예를 들어서 perfect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거야. 그러면 문맥상 맞는 단어는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실수도 저지를 수 있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perfect란 단어는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 올바른 단어를 찾는 문제로도 응용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이 frail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완벽하지 않고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we hurt each other.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상처 입게 해요. intentionally or not. or not라고 하는 건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건 아니던 다른 사람들을 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겠죠. 실수도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도 입히고 라고 하는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As we journey through life, 우리가 journey through life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냥 아까 journey가 뭐 여행, 어디로 여행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라고 표현을 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intentionally or not,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건 아니던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as라고 하는 것과 그 위에 as you grow older 이라고 하는 요 두 as는 비슷한 똑같은 뜻이겠죠.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으로 쓰인 as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마지막 문장, 아까 내가 이 주제를 찾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후반부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문장, 즉 결론을 찾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죠. 요 마지막 문장이 우리 답을 딱 명확하게 알려주는 한 문장입니다. 요 문장 이렇게 빨갛게 형광펜 치고 갑시다. Maybe the ability to forgive is the real gift of age. 우리의 아마도 maybe ability to forgive,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은요 is the real gift of age. 해석을 밑에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써봅시다. 여기 the real gift of age라고 하는 거, 나이가 준 진정한 real, 진정한 선물일 것이다. 아니, 설문이 아니라 선물일 것이다. 무엇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능력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문을 끝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답을 찾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소재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갈까요? 근데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소재는요, 용서가 키워드였습니다. 용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용서를 어떠한 단어와 연결 지었나요? 분노도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이게 크게 시기를 어린아이 시절, young children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adolescent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의 이제 너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라고 하면서 시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용서를 연결 지은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도 ag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이와 용서를 연결 지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1번, 이 지문 찾는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1번부터 보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보기를 찾을 때에는 팁이 있는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심 소재. 앞에서 형광펜으로 치고 갈까요? 방금 까먹었는데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디 있냐면 unforgiving이라고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로도 나오고 중간에도 forgiveness라고 하고 나오고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는 그 지문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내용을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가라고 한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중심 소재는 아까 우리 용서하는 것이 중심 소재였고, 어떠한 생각과 내용, 용서에 대해서 펼쳐나갈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용서와 우리의 건강, 용서를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런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용서와 타인 간의 사회적인 관계, 그런 거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용서에 대해서 이 글의 저자는 어떠한 내용으로 펼쳐갔나요? 그쵸? 어린 시절, 청소년기, 그리고 어른, 요렇게 나이와
연결해서 글을 펼쳐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란 중심 소재 플러스 필자의 중심 소재에 대한 생각, 특별한 내용, 어떻게 그 중심 소재를 풀어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나이에 대해서 건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쫙 살펴보면 제껴질 수 있는 번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심 소재인데 용서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 쫙 살펴보면요. 우리 4번에는 중심 소재가 안 들어있어. 중심 소재 아까 용서라 했죠. 근데 forgive와 관련된 단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단 지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Forgiveness that comes with maturity. 바로 나왔네. 중심 소재도 나왔고요. maturity라고 하는 거는 성숙이라고 한 건데 우리가 성숙이라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과 함께 오는 용서, 이게 마지막 문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찾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보기는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2번 ways to ask for forgiveness and forgive. 자, 다른 사람들에게 ask for 이라고 하는 거는 요청하다, 구하다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ways.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나가리. 3번 How to move from anger to forgiveness. anger이라고 하는 것과 forgiveness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나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화로부터 어떻게 용서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 그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4번은 steps to expressing anger constructively. 그 분노를 표현하는데, 표출시키는데 constructively라고 하는 거는요, 건설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단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 influence of forgiveness on mental health. 용서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influence는 영향,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나가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체크 1번도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The same can be true of adolescent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쓰는 거니까 쉽죠? 같이 한번 써볼까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self-centered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죠. 비현실적이고,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뭐에 지배됐다 그랬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받는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서를 잘 하지 않는다. 용서를 잘 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 The same can be true of adolescent 입니다.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크 2번은 문법을 약간 깔짝 다룬 문제인데, 밑줄 친 intentionally or not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래. 근데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까 우리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B번엔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생겼어. we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do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생겼어요. 그렇다 하면 이 앞에 있는 부분과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접속해 줄 수 있는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뭐든 아니든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는요, W로 시작하는 건데, whether, 알죠? whether이 뭐뭐이든 아니든 이라고 하는 뜻을 적어볼까요? 뭐뭐든 아니든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은 당연히 intentionally라고 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intentionally.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렇게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하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2번까지 한번 풀어보았고 다음에는 한번 정리를 내가 해보고 싶어서 어른의 로직과 아이의 로직, 여기는 만약에 나는 이 지문을 다 이해했다 라고 하면 빠르게 들어도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도 되고 필기도 또 안 해도 되는데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라고 하면 같이 적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Child Logic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 Adolescent Logic, 요것과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요. Adult Logic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어린아이의 Logic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우리 방금 다 했어요. 영어로 적어볼게요. self-centered,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겹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게 아니라 unrealistic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했지? 너무 마음이 빨랐네.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했습니다. dominated by emotions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용서를 하지 않고 분노의 게이지가 훨씬 더 높아졌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차일드 로직, 어린아이의 그리고 청소년기의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른의 로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특징이 첫 번째, 좀 더 균형 잡힌 특징이 있다고 했죠. balance드였고요. 두 번째로는 unrealistic한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논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슬래시는 필요 없는데, 또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frail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상처도 줍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게 돼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좀 더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너도 나도 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조금 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특징. 앞에서 어렸을 때는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용서를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에이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타인을 더 잘 쉽게 용서하게 된다. 그러면 분노의 게이지도 조금 더 낮아지겠죠. 자, 요렇게 요 문제 지문을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마음이 시원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영상은 조금 길어지지만 좀 찝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요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문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끝! 오늘은 여기서 끝낼 거고, 다음은 이제 주제를 추론하는 두 번째 문제까지 하고 온라인은 마치게 되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긴 수업 영상을 수강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다음에 등교해서 봅시다. 안녕!